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오늘도 강합니다. 지난주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 때문에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특별히 더 강했고, 만기가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주 초 들어서 지금 현재 월, 화, 수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거는 강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다 중요한 지지선들을 지키고 있고, 아직 상승 추세가 훼손된 곳은 뭐 몇 군데 없거나 뭐 거의 없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증시는 아직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대응은 똑같아야 되는데, 네, 아무튼 뭐 조금은 좀 긴장을 해야 될 자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이 3거래일간 어딜 넘지 못하고 있고, 뭐 코스피는 하락 전환되기도 했고, 코스닥은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꼬꾸라지기도 했고, 중국 증시는 오늘 좀 급락을 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 관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는 이 개인 투자자 한 명 한 명의 관점에서 이런 흐름을 보고 최근에 3거래일 동안 고점을 못 넘고 이런 게 하락 전환이냐? 하락 전환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분명히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하긴 합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요. 그러나 이제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지금을 다시 되돌아본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하락 전환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놔야 되겠죠. 그죠? 저는 지금 이게 하락 전환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관점은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 뭐 아무튼 지금 관점에서 이거는 눌림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방 투자를 막 공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직 하방 투자를 뭐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물리적인 객관적인 그런 근거는 일단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대다수의 세계 증시에서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예, 그죠. 다만 근데 이제 오늘 그 이제 중요한 어떤 파월의장의 그 연설이 있죠. 예, 파월의장 연설을 앞두고 나서 이 어떤 세계 증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증시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조금 좀 이제 조금 좀 이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벤트 있고 몇몇 증시들이 변동성을 확대시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가서 한 숟가락을 하고 거기 가서 내가 뭘 오늘 밤에 시장에 참가하고 그러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죠? 예. 다만 조금 평상시보다 관심을 좀 더 가져보자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도 이제 잠시 후 개장 예정인데 뭐 일단은 분위기가 좀 혼조합니다. 뭐 약하게 상승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좀 빠지는 증시들도 있고 그렇네요, 그죠? 조금 전에 영국 물가지표가 발표된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나 영국은 역시나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역시나 유로존, 영국의 유로존과 영국,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유로존이라 표현을 할게요. 유로존의 물가는 여전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유로 그 22 중앙은행과 또 영국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달러 약세 요인이긴, 그런 것들이 달러 약세를 만들어내는 주요 요인이긴 한데,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물가 지표가 발표된다라고 해서 더 이상 달러가 막 저점을 갱신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다가 이제 달러가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점들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PI가 장난이 아니네요. 예. 예상치가 8.4였는데 8.7 나왔고요. 헤드라인이 0.5, MOM 월 증가율이 0.7 나왔습니다. 0.7이면 이거 인플레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죠?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 거고, 코어 물가도 역시나 심각합니다. 그죠? 예. 7.1 나왔고 예상치가 0.6이었는데 0.8 나왔으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세계 공통적인 특징인데, CPI보다 코어 CPI가 그 코어 CPI가 더욱더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예, 코어 CPI가 더욱더 찐득하게 좀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MOM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요. 0.8 정도로 해서 CPI보다 조금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죠. 물론 뭐 전체적인 그 코어 물가 자체는 7.1로 헤드라인 물가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도 뭐 코어 CPI, MOM 이런 걸 보면은 역시 핵심 물가가 찐득하게 잘 안 떨어지는다.
더욱더 안 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드라인보다 코어가 더욱더 안 떨어진다. 공통적인 특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세계 증시 공통적인 현상이죠, 그죠? 그 제조업은 망해가지고, 네, 거의 뭐 제조업은 물 말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서비스업과 네, 어떤 그 서비스업의 호조 또 그리고 그로 인한 고용 창출로 인해 가지고 코어 물가가 높은 거 전 세계적인 특징이죠. 영국도 그에 따라가고 있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모레인가가 이제 영국 중앙은행 그 금리 결정 있는 날이죠. 아마 금리 인상하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전 세계 증시가 참, 중국은 금리 인하하고 있는데 영국 같은 나라는 아직도 CPI가 막 8% 이래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예. 아무튼 이래저래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다들 중앙은행들은 인플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경기는 조금씩 좀 둔화되는, 독일은 경기 침체 선언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좀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는 높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참 고민들이, 예, 많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고민들은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몫인 거고, 네. 하여튼 오늘 파월의장 연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표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이거를 모두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금리 동결했다라는, 그 동결 1년 몇 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그거에만 집중을 해서 일단 시장이 올라왔다는 인상을 지금까지 받아왔는데요. 예, 그러면서 FOMC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뭐 매파적 동결이라고 했는데, 매파적 앞에 그 부분은 빠져 있죠, 그죠? 그 부분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점도표가 저 멀리 더 높아진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금리를 50bp는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매파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았거든요. 파월 의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뭐 기대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번에 동결한 거는 뭐 동결했다 치고, 다음번에 이제 금리 어떻게 할 거냐, 너 정말 앞으로 25bp 혹은 50bp까지 더 올릴 생각이 있어?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얼마나 능구렁이처럼 또 그 잘 빠져나가려는지 파월 의장의 그 발언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있었던 일 좀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본은 상승, 중국은 급락, 한국도 좀 급락. 뭐 사실 뭐 1% 하락한 거를 뭐 급락이라 하긴 뭐하지만, 요즘 변동성에 비유하면은 좀 급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런 모습들 보였네요. 중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급락을 하긴 했는데, 역시나 여기에는, 네, 일단 그 금리 인하 했지만 그 금리 인하 폭이 모자랐다는 그런 점이 좀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 했지만 오늘 아침에 국제유가가 하락한 거를 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핑계를 갖다 붙였잖아요. 중국이 금리 인하 했는데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국제유가 하락했다라는 핑계를 댔는데, 오늘 중국 증시가 하락한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물론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뭐 엄청 심각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게, 이제 급락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있는 지지선들을 붕괴시킨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밤에 뭐라 하냐,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뭐 어쩌고저쩌고 향방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뭐 본격적인 급락장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이제 박스권 이어가면서 또 답답한 모습을 계속 이어갈 거냐, 이런 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이제 재밌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오늘 마감까지 지금 이 상황까지 놓고 이제 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인 건데,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반응과 관련된 뭐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중국 증시의 이런 모습은 제 생각엔 좀 약간 좀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한참 시장이 하락하고 있던 뭐 그런 느낌을 좀 살짝 주게 합니다. 물론 그때와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강한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하여튼 이건 2020년 때 그 전염병 왔을 때죠. 금리를 급하게 떨어뜨릴 때, 금리가 급하게 떨어지면서 같이 증시가 급락하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약간 이런 구간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 증시 급락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빠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 금리를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잖아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세장일 땐 금리를 한 번 정도 뭐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왜 금리를 떨어뜨리는 데는 집중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몇 달 동안 시장에서 봐왔던 것처럼 오직 금리가 떨어진다, 유동성이 좋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보고서 계속해서 증시가 그냥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못 본 척 하는 거죠. 그죠? 뭐 일단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네라는 이런 거는 무시하고 그냥 이 완화했다라는 현실만, 완화했다라는 현상만 보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일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느샌가 이제 때가 좀 지나게 되면은 이런 일들도 오늘 충분히 좀 벌어질 수가 있죠. 지금처럼 이제 슬슬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좀 완화하거나 하여튼 완화 정책을 펴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저 정도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 지금 저 정도 금리 인하로는 우리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어라는 인식이 퍼질 때는 이런 식으로 급락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게 사실 가장 어떤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는 잘 안 오죠. 보통 뭐 10년에 한 번, 뭐 10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사례일 뿐이죠. 그죠? 이런 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있는 뭐 그런 일이다. 하여튼 최근에 오늘 중국 증시 그런 모습을 보면 약간 그런 빌도 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유동성도 공급하고 뭐 새로운 정책도 내놓고 인프라 투자안도 내놓고 금리 인하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여러 번은 아니고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시장 반응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이렇게 될 것도 한번 뭐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뭐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어설픈 부양책은 사실 시장에서 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장 인식이, 그만큼 경제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 의장이 제가 2020년에 잘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대응을 잘했다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양의 유동성을 여기서 확 공급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야, 이 정도 유동성이면 어떤 위기가 나도 다 살릴 수 있지, 이 정도 유동성이면 충분해라는 시장의 인식을 이끌어내는 게 결과적으로 위기 극복을 만들어낸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선 파월 의장을 뭐 잘 칭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와서 그 부작용을 우리는 좀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 부작용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설픈 부양책은 안 쓰니만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중국 증시 보니까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있다. 뭐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다. 공부 차원에서 알아놓자,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그 위안화도 뭐 계속해서 뭐 급등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죠. 위안화도 보시면 고점을 높이고 있고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7.2 터치했네요. 목표치는 더 열려 있습니다. 목표치는 아직까지 더 열려 있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전에 개장했는데 일단 뭐 좀 약간 좀 그죠? 그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확실히 한 번 더 여기서 증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착했던 것은 오버슈팅이었음이 다시 한번 좀 증명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그래봐야 일단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뭐 일단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뭐 그런 구간 안으로 왔습니다. 지지력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저기 다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하방 베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상방 베팅을 혹은 뭐 위쪽이든 아래쪽으로든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베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천천히 매집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집이, 그죠?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반등시 매도 전략. 아니다, 나는 이거 주식 올라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럴 때 눌림시 매수하는 거죠. 그죠? 사실 지금 눌림시 매수가 정석입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주식 사업 조금씩 모아가는 게 정석적인 교과서적인 대응이긴 해요. 물론 근데 교과서가 꼭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한국 증시도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죠. 그래서 좀 급락을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저도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변동성이 조금 이제 확대가 됐는데요. 차분하게 빠지다가 이제 조금 좀 흘러내려서 낙폭이 좀 커졌는데, 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뭐 잘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증시처럼 뭐 한국 증시도 뭐 미국 증시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뭐라 하느냐에 따라 우르르르르 그냥 갑자기 이제 계속해서 급락 흐름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반면에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석적인 대응은 뭡니까? 이 정도 하락해봐야 이제 기간 조정이 아니고 이제 그냥 가격 조정이 좀 나온 거죠. 이 정도면 이제 뭐 슬슬 주식 매수해 볼 생각 뭐 해볼 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서야 21선 살짝 깼으니까, 그리고 지지선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 번쯤 이제 뭐 주식을 조금씩 모아간다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하면 안 될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될 것.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직까지 상승 추세고,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막 전환이 된 지금 초창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막 변동성이 조금 터졌단 말입니다. 야, 이제 오늘부터 급락을 시작하니까 내일부터 대폭락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음봉이 나왔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뭐 세상이 망한다 이러면서 오늘 저걸 하방을 추격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직 미국 증시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뭐 엔비디아, 애플 한번 이런 거 보세요. 음봉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계 증시는 강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좀 전에 독일 증시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방이든 뭐 상방이든 지금은 조금씩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죠? 위에서 하방을 매집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오늘 급락하는 걸 보고 21선 붕괴됐으니까 이제 하방을 따라가야지. 이건 조금 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풋옵션 입장에서도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이 어떤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21선 부근까지 물론 더 오를 수 있는데 근데 거의 다 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이제 하방으로 추격은 곤란하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하면 안 될 것 같다. 지금은요. 뭐 내일 더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와서 뭐 하방을 추격하는 거는 분명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뭐 주식 사고 뭐 오히려 뭐 지금 이런 자리에서 뭐 이제 주식을 조금씩 매수한다 뭐 그런 거는 뭐 정석적인 투자니까 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방 추격은 지금 자리에서는 아닌 것 같다. 하방을 하시고 싶으시면 위에서 매집하라는 이야기를 드렸지 지금 와서 추격은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몰라요. 여기서 이게 지금 이제 하나의 거대한 고점 덩어리를 만들어냈는데 이대로 죽을지 안 죽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또 튀어오를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엔 어쨌든 하방을 하시고 싶으시면 아직까지도 좀 이 시간은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몇 번 정도 더 꿈틀꿈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쪽에 이제 저항 많으니까 뭐 345 부근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뭐 하방으로 한 숟가락 얹고 뭐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의 이런 하락은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최소한 이제 한동안 좀 조용했던 시장이 좀 이제 시끄러워질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보시면은 이제서야 조금씩 좀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좀 날카로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방향성은 모릅니다. 이게 위로 움직일지 아래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변동성 지수가 쫙 죽으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시장이 이제는 조금 좀 난폭하게 움직일 수 있다. 어떤 변동성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뭐 그 정도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방향성은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급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다. 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방 베팅 하신 분들 일단 계속해서 들고 가 보시고, 저 밑에서 주식 잡으셨던 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박수 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나타나면 이제 슬슬 이제 비중 축소 좀 하시고 박수 칠지 좀 떠나는 모습 좀 보이시고, 또 그리고 뭐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석적인 대응은 주식 매수니까 뭐 주식 매수나 한번 뭐 고민을 해보시든지요. 하여튼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근데 주식 그 정석이 답이 아닐 수가 있다. 정석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닐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했네요. 그죠? 아래쪽으로 베팅 유효하고 이쯤 됐으면 결국은 이 6월 14일 날의 이 급락의 의미는 이거 조정이 아니고 하락 전환의 신호였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서야 좀 이 정도 됐으면 좀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속임수가 아니고 이게 진짜 이게 하락 전환의 신호였구나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에 저항을 재확인해서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다중고점형, 최소한 3중고점형을 일단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아직 중요한 지지선은 붕괴시키진 않았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못 갔고 하락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더러워졌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환율도 그렇습니다. 뭐 환율도 오늘 변동성을 조금 확대시키면서 추세 전환이 되긴 됐죠. 이것도 사실 조금 좀 해석이 좀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변동성이 확대돼서 저도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폭락하던 거에 대한 급반등이 나타나서 급반등의 끝이라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어떤 저항을 돌파한 차가 첫 번째 장대형 항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추세로 뭐 가는 시작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솔직히 정답은 모르겠어요. 일단 하여튼 지켜볼 때인 것 같고,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될 대응은 그건 것 같다. 최소한 달러를 밑에서 샀으면 샀지, 여기서 이제 추격은 더 이상 하지는 말자. 일단 오늘 급등을 하면서 5일선과 이격을 좀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달러를 사더라도 만약에 이제 내려와서 뭐 다시 뭐 이 아래로 내려오면 또 달러를 매수할지 몰라도 지금 일단 달러를 매수는 하지 말자. 이걸 추격은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오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는데 가는 방향으로 추격은 안 하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전환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포지션을 어떤 매집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뭐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드리고, 그죠? 에코프로 BM 오늘 중요한 날이었는데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하면서 일단 불안한 모습을 만들어줘서 에코프로는 3중 고점형이 완성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에코프로 BM은 뭐 4중 고점형 완성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오늘 올랐어야 되는 날인데 오늘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다 같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이제 시장은 파월 의장의 연설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FOMC 회의 그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 그 이상의 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 반응이 어떻게 좀 엇갈릴 거고, 반응이 엇갈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한국 증시나 중국 증시가 오늘 급락을 했는데 계속해서 급락세를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다시 한번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솔직히 근데 뭐 쉽게 그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엔비디아하고 애플하고 이런 게 아직도 그렇게 강한데, 뭐 물론 이제 저도 오랫동안 하방을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좀 하방으로 그렇게 손이 썩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시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 오늘 밤에 파월이 뭐라 하든 간에 일단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예, 뭐 일단 하여튼 오늘 밤엔 저는 일단 별로 움직일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죠, 그죠?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끝나자마자, 물론 완전 끝나자마자는 아니었죠. 월요일날 휴장이고 결과적으로는 수요일까지 왔는데 끝나니까 이제 시장에 뭔가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올랐던 게 물론 이제 이유가 있어서 올랐지만 상승에 좀 많은 부분이 좀 투기적인 요인 때문에 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